황기찬 이 나쁜 자식. 결국 당신 마음속엔 강재인 뿐이었어.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냉철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 황기찬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면 내가 가진 것을 지킬 방법은 하나뿐이야. 태올이 그놈만 사라지면 돼. 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는 비밀만 지켜진다면 황기찬이 날 버리진 못할 거야. YL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내 것이어야만 해. 황기찬의 배신은 강세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를 제거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이부와 명예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태호를 처리하기 위해 구해두었던 대포 덤프트럭의 열쇠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죄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여왕의 섬뜩한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YL그룹의 고요한 복도에서였습니다. 강재인은 일부러 황기찬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지나갈 길목의 한적한 곳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 태호와의 만남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가던 황기찬이라면 반드시 자신에게 접근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회의를 마치고 나온 황기찬은 복도 끝에 서 있는 강재인을 발견하고는 홀린 듯 다가왔습니다. 당신 태올이 그 자식하고 자꾸 왜 단둘이 만나는 거야? 둘이 사귀기라도 하는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질투와 소유욕이 가득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황기찬을 쏘아보며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아직도 내 남편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인데? 이제 와서 정말 나한테 없던 미련이라도 생긴 거야? 당신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역겨워 죽겠는데. 강재인의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황기찬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강세리 뒤에 숨겨두었던 강재인에 대한 집착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황기찬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의 외침은 텅 빈 복도를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당신한테 했던 짓들 지금은 다 후회해. 정말이야. 제발 내 진심을 알아줘. 황기찬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강재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백을 듣는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혐오와 경악, 그 두 가지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게 당신 진심이라고 해도 당신은 날 사랑할 자격 없어. 강재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황기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호가 어떻게 죽었는데?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 내 아들의 죽음을 방관했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당신이 죽였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더러운 입에 담을 수 있어?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이성을 잃은 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금 말했잖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실수였다고. 이제는 분명해졌어.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재인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이 조용히 눌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는 듯 사랑을 절규하는 황기찬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홀로 남은 황기찬은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의 망가진 영혼이 뒤늦게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강재인과의 대화 이후 이성을 잃었던 황기찬은 태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태호를 자신의 서재로 불러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태호리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황기찬의 가식적인 걱정에 태호는 강재인과 미리 계획했던 대로 함정의 미끼를 던졌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제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 아이를 가진 채로 저보다 돈 많은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최근에야 제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뭐요? 아니,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황기찬은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태호를 위로했습니다. 태호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기찬은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태호의 신뢰를 얻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라면 당장 그 아이를 찾아올 겁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남의 손에 크게 합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제 아들을 찾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우린 친구 아닙니까? 제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총동원해서라도 태오리의 아들을 찾아주겠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순간 둘의 대화를 불안한 마음으로 엿듣고 있던 강세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다면서요. 밤늦게까지 술 마셔도 괜찮겠어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그녀의 방해에 짜증이 치밀었지만 태호 앞이라 거짓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안 그래도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어. 지금 태우리하고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까 잠시만 자리 좀 비켜줄래? 그러자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제 사생활까지 도와주시려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직 제 마음의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와 황기찬이 사라지자 강세리는 서재에 홀로 남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태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압박해오고 있다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태오리를 제거해야 해.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마침 강재인은 황기찬에게서 얻어낸 녹음 파일을 곧바로 강세리에게 전송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그린 복수의 큰 그림 중 하나였습니다. 강재인,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나도 당신을 사랑할 자격 있다고. 자신의 휴대폰에서 울려 퍼지는 황기찬의 절규 섞인 고백을 들은 강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랑한다는 말을 황기찬이 감히 강재인에게 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황기찬, 이 나쁜 자식, 결국 당신 마음속엔 강재인뿐이었어.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냉철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 황기찬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면 내가 가진 것을 지킬 방법은 하나뿐이야. 태오리. 그놈만 사라지면 돼. 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는 비밀만 지켜진다면 황기찬이 날 버리진 못할 거야. YL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내 것이어야만 해. 황기찬의 배신은 강세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를 제거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이부와 명예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태호를 처리하기 위해 구해두었던 대포 덤프트럭의 열쇠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죄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여왕의 섬뜩한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재인은 모든 복수의 판을 짜기 위해 태호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재인은 YL그룹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태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는 그가 가진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전에 알려주신 폭로월드 영상 전부 다 봤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자신의 아들의 어머니인 강세리가 얼마나 추악한 괴물이었는지 깨닫게 된 충격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그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강세리까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강재인 씨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학력 위조에 전남편까지 속여왔다니. 태호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태호를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호 씨가 본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강재인의 차분한 목소리에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재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살인 공범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죽인 건 황기찬이고 그 둘의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도희라는 무고한 직원을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죽인 살인마들이에요.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재인은 가방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만년필 안에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요. 황기찬이 아버지를 어떻게 협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그 모든 게 담겨 있죠. 만년필에서 흘러나오는 강규철 회장의 절박한 목소리는 태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강재인은 휴대폰을 재생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김도희의 목소리와 정신 차리라고 차갑게 말하는 강세리의 음성이 카페테리아의 조용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런 미친놈들. 태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실체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재인은 충격에 빠진 태호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태호 씨는 도대체 왜 그런 살인마들의 집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태호는 강재인의 질문에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있는 이유는 지호 때문입니다. 황지호, 그 아이가 왜요? 강재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강세리와 잠시 만났던 시절 저와 헤어질 당시 강세리는 제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호입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순간 카페테리아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강재인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황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라 태호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가장 중요한 매듭이었습니다. 그럼 지호는 정말로 네, 제 친아들이 맞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고통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강재인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호가 왜 강세리의 악행을 알면서도 그 집을 떠나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괴로워했는지를 말입니다. 지호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자신이 아빠라고 밝히지도 못하는 거군요. 강재인의 말에 태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지호는 황기찬을 세상 전부인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진짜 아빠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할 혼란이 얼마나 클까요? 그의 고백을 들으며 강재인은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해요. 황기찬의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내 아들, 은호의 아빠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가끔 아주 미세한 연민이 생겨날 때가 있더군요. 그 더럽고 괴로운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태호 씨 역시 강세리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강재인은 이내 눈빛을 차갑게 바꾸며 태호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아무리 강세리가 지호의 엄마라고 해도 그녀가 살인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망설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마음 독하게 먹으세요. 강재인의 단호한 조언은 흔들리던 태호의 마음을 붙잡는 굳건한 닻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다잡았습니다. 재인 씨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를 황기찬과 강세리, 저런 살인마들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데려와야겠습니다. 황기찬에게 지호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강재인 씨를 도와 그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낸 뒤에 지호를 제가 되찾아오겠습니다. 태호의 결의를 들은 강재인은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준비했던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태호 씨, 제가 곧 강세리에게 결정적인 미끼를 던질 겁니다. 아마 그 미끼를 물면 강세리는 이성을 잃고 태호 씨를 제거하려 들 거예요. 그녀에게 가장 시급하고 직접적인 위협은 바로 태호 씨니까요. 태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호를 저런 괴물들 손에서 구해낼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강세리는 이미 태호 씨를 처리할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아마 교통사고로 위장하겠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릴 거고요. 강재인은 미리 조사해둔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강세리가 물색해둔 장소는 아마 이 길일 겁니다. 태호 씨가 퇴근할 때 지나는 가장 한적한 교차로죠. 제 계획은 태호 씨가 미끼가 되어주는 겁니다. 제가요? 네. 평소처럼 그 길로 퇴근하세요. 강세리가 나타나 태호 씨를 공격하는 순간 저희가 미리 잠복시킨 경찰이 현장을 덮칠 겁니다. 모든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호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성공시켜야죠.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되찾으려는 아버지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여자의 마지막 동맹은 그렇게 죽음을 향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강재인의 예상대로 강세리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구해둔 덤프트럭을 몰고 태호가 퇴근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태호리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건 당일 태호는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멀리서 뒤쫓는 강재인과 김도윤의 차량을 확인하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그의 심장은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교차로에 다다랐습니다. 태호가 신호를 받아 잠시 정차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굉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거대한 덤프트럭이었습니다. 죽어, 태호리. 트럭 운전석에서 강세리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태호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을 기세로 돌진했습니다. 태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쾅!
하지만 예상과 달리 덤프트럭은 태호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며 옆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태호가 강세리의 돌진을 예측하고 충돌 직전 차를 살짝 앞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크게 흔들리며 충격을 받았지만 치명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계획이 빗나가자 강세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차를 돌려 다시 한번 충돌을 시도하려는 순간 사방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경찰차들이 순식간에 덤프트럭을 포위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당장 트럭에서 내려.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강세리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으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재인은 차분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도윤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인 씨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태호 씨도 무사하고요.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나오는 강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강세리는 강재인을 발견하고는 악기 같은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강재인, 내년 짓이었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경찰의 제압에 의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강재인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강세리의 체포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를 죽이려 했던 이유, 황지호가 태호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기찬과 공모하여 김도희를 죽이고 황기찬이 강규철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재인은 결정적인 증거인 강규철 회장의 녹음이 담긴 만년필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은 단 한 사람, 황기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YL그룹 회장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강세리의 체포 소식에 이어 자신에게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속보가 뜨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강세리 이 정신 나간 년이. 황기찬은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황기찬 씨, 강규철 및 김도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황기찬은 저항할 힘도 없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렸습니다. 그가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강재인이 그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과 눈이 마주치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재인아, 내가 아니야. 오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강재인은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도,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황기찬은 YL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라하게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곧바로 아들 지호를 만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친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며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모든 것이 끝난 뒤 아들 은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수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 가장 정의롭고 완벽한 복수를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여왕의 집의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직접적인 살인 대신 치밀한 계획과 심리전을 통해 원수들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강제인의 복수.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수의 끝에 남는 공허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